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5,700달러, 이더리움 1,600달러 횡보 중이고 비트코인 25,000달러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다는 거고 미국 거시경제 움직임 따라서 비트코인도 간다는 거죠. 나스닥 하락 전에 비트코인 먼저 빠지는 이런 장은 작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나스닥 하락을 해도 비트코인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작았고요. 리플은 빠른 반등 안 나오는 와중에 일본 대기업 SBI 금융기업과 호재가 났습니다. 리플 기반으로 해서 국제송금 서비스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남아 3국으로 확대한다고 하고요. 2011년에도 일본하고 동남아 실시간 거래를 리플 시스템 채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리플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SBI는 리플 지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일본 금융업 1등이고요. 손정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죠. 한국도 삼성 동남아 공장 있고 교류가 점점 활발해지지만 일본이 먼저 동남아 시장을 선점을 했습니다. 리플 가격 빠르게 반등 오지 않는 게 전체 코인 시장 다음 주 인플레이션율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고요. 업비트 상승하는 코인들 보면 엔진코인 14%, 리퍼리움, 플레이덱, 작코인 위주로 상승하고 있고 대부분 3%, 2% 움직임으로 신규 자금 진입은 없고 업비트 내 자금길이 순환하는 장이고요. 이런 장에서는 알트코인 단타, 초고수들 대부분이라서 코인 매수했다가는 손실 보기 쉽습니다. 비트코인, 리플 정도만 보유하시면서 시장 관망 필요하죠. 이후 시장 영향 줄 만한 중요 이슈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가 4.2%로 작년 10월 고점까지 재상승을 했고요.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옐런 재무장관, 8월에 상무장관까지 줄줄이 중국 방문했지만 중국이 여전히 미국 국채 매수 안 해주면서 국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 중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나스닥 하락하고 코인도 주춤한 거고요. 때문에 미국은 트럼프 때 제재시킨 중국 제품 고율 관세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반도체였는데 자체 생산한 7나노 반도체로 화웨이가 스마트폰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도 당장에는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이고요. 미국이 코로나 때 3배 넘는 유동성 늘려서 2008년처럼 중국도 채권 사줄 것이다 생각했지만 쉽게 채권 사서 달러같이 유지를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유가는 87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한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1,800원이 넘어가겠죠. 차트상에서 보면 핵심 매물대인 78달러 두고 이번에 상승을 한 거라 고점인 96달러까지 쉽게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휘발유 가격도 정부 대책 없이는 2,0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율 재상승 압박은 커져가는 거고요. 국채금리 인플레이션율 재상승 이슈가 한 번, 두 번 있던 게 아니라서 전체 나스닥 영향은 작았지만 중국 화웨이발 충격이 큰 애플은 마이너스 3.5%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SMIC 스믹에서 만든 반도체 성능이 엔비디아급이라는 루머도 존재를 해서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3% 내려왔고요. 화웨이 성능이 올라오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빠르게 중국 공공기관 내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이 아이폰 사용을 못하게끔 조치를 한 건데 정부 보안을 위한 조치라고 하고요. 테슬라도 작년 중국 공무원 사용 금지 조치는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테슬라 잘 팔리는 차량이고 주가 회복도 빠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는 하락장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인들 애플에 대한 관심도는 줄어들고 아이폰 15 성능도 보통일 것이라는 전망 나오면서 주가 하방 압력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중국발 충격으로 99일선 터치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150달러 부근에 201선 위치해 있고요. 애플 주가는 장기 우상향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구간은 2015년부터 2017년입니다. 이때 나스닥 전체적으로 상승을 잘했지만 애플만 유독 하락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중국 화웨이가 애플 긴장시켰던 구간으로 2018년 8월 애플 제치고 화웨이가 글로벌 2위 스마트폰 제조사로 부상을 했습니다. 당시 1위는 한국의 삼성전자였고요. 화웨이의 스마트폰은 완성도는 애플이나 삼성보다 못하지만 당시
5G 특허가 화웨이 가장 많다 보니까 스마트폰 속도 면에서는 화웨이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고요. 우리가 스마트폰 4G 데이터를 사용해도 유튜브나 게임 할만하다 하지만 5G로 속도가 10배 이상 더 상승하게 되면 실시간 원격 수술이나 홀로그램 화상 미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트럼프 당선되고 미국 무역 전쟁에 고성능 반도체까지 중국 수출이 급등되면서 애플 주가는 다시 급등하고 화웨이는 5년 동안 고성능 신제품 스마트폰을 출시를 못했고요. 이후 판매량 낮아지고 생존이 어려워지니까 화웨이 5G 추가적인 개발이 안 일어나고 글로벌 5G 통신 산업도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제서야 화웨이 살아나는데 미국 정부나 워렌 버핏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추가적인 중국 반도체 제재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애플 주가가 180달러에서 100달러 폭락을 하며 애플 투자한 개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나 월가 투자회사 손실은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1등 우량주로 글로벌 연기금이나 ETF 펀드들이 애플 비중을 매우 높게 투자 중이고요. 거기에 애플이 2015년처럼 주가가 1년 이상 하락 행보하며 나스닥도 애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승에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2011년 집권 이후 코로나 인플레이션율 극복하고 잘하고는 있지만 트럼프 정부 때만큼 중국에 대해서 강한 면모는 못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트럼프가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선하기 나이 많다는 민간 분석에서는 바이든이 73%로 부정적이고 바이든 트럼프 비호감도 동률이라고 트럼프 옹호 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는 100% 확정이 된 상태이고요. 공화당 후보 2위하고 트럼프는 30% 넘는 지지율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에 트럼프가 돌아오면 나스닥 애플 주가에는 긍정적이지만 코인 시장에게는 100% 긍정적이진 않고요. 트럼프가 작년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 이야기는 했지만 공화당은 보수 정당의 기존의 월가 은행 증권사 옹호하지 중산층 많이 보유한 코인 시장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2011년 트럼프 집권 이후 코인도 폭락했다가 2021년 바이든 재선 성공 이후 랠리가 이어졌고요. 바이든 임명한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코인에 부정적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코인 시장 침체를 시키려면 코인 MIT 강의까지 했던 겐슬러보다 아예 코인을 모르는 월가 인사 데려왔을 가능성이 있겠죠. 코인은 미국 중산층 표바지라서 관리 잘해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시키려고 겐슬러를 데려온 거고요. 중국 제재하겠다고 트럼프 다시 돌아오면 코인 시장에게는 부정적입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인데 코인 정도 눈에 안 들어오죠. 바이든이 재선할 가능성 여전히 높지만 대선은 어떻게 될지 그때 가봐야 아는 거라서 이런 불확실성 정도는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화웨이가 중국 내 점유율 점점 살아나고 있는데 스마트워치에서는 39% 점유율로 1등입니다. 작년 2분기 26% 점유율이었는데 이번에 39%까지 급격히 상승했고 2등은 아이무 중국산 스마트워치, 3등은 13% 애플입니다. 작년 울트라워치까지 애플이 야심차게 출시하면서 점유율을 늘렸지만 다시 점유율이 내려온 상태이고요. 화웨이의 중국 점유율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2등 아이무는 어린이 시계로 실시간 위치 추적하고 전화, 화상통화도 가능한 시계입니다. 애플이 2등 아이무에게까지 점유율 밀리고 있고 고급형 시계에서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애플의 스마트폰 점유율도 작년 4분기 22%에서 20% 다시 16%로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 핑크색 화웨이의 점유율도 15%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올해 3분기부터 화웨이의 판매량을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화웨이가 스마트워치처럼 점유율 40% 이렇게 가져가면 중저가 스마트폰 점유율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고성능 애플의 점유율을 일부 가져오게 됩니다. 화웨이는 이후 중국 내수 시장 발판으로 유럽, 중동, 동남아 진입도 활발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애플이 중국 말고 인도에서도 시장 확대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인도 판매량 증가는 여전히 작고요. 대부분 미국,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미국에서는 삼성전자하고 경쟁하고 삼성도 올해 신제품 폴드5 이전보다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미국 판매량도 감소를 한 거고요. 애플이 중국 판매량 미래 전망은 화웨이로 인해서 불투명하지만 2분기에서는 플러스 8% 중국 내 판매량은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화웨이 7나노 탑재한 신규 스마트폰 영향으로 인해서 점유율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요. 삼성, 화웨이 쌍으로 공격 들어오면서 애플이 영향을 받는 거죠. 올해 말 내년 초 애플이 MR
증강현 씨 헤드셋 출시한다고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 팬층 가장 두터운 일본도 보며 물가 상승과 아이폰 가격 급등으로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